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그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공신력이 없는 제도와 공신력이 있는 제도의 양쪽에서의 그 우월성 여부를 보겠는데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동산 등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없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공신력이 없는 제도를 갖다가 우리는 영어로는 레코딩 시스템이라고 하게 되고요. 공신력이 있는 제도는 registration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먼저 X라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B라는 사람이 A에게 판다라고 하죠. X라는 부동산을.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B는 이제 X라는 부동산이 라지 A 소유권으로 소유자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X의 실질 소유자가 라지 C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C에게 라지 A는 X 부동산을 빼앗길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거죠. 뭐 이러다 보면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위축될 소지가 좀 많게 되죠. 자, 이 부분이죠. 그 우리나라는 이걸 채택하는데도 왜 그 과거에 위축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제 완전 그 등기 비용이 대신 이렇게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좋으면 한 가지가 좀 단점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영미계 같은 데에 보면 공신력이 있는 제도인 레지스트레이션 시스템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법원이 있죠. 확인한 뒤에 등기를 해주면서 있죠. 권리증까지 발급해 주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X라는 부동산이 A 소유로 넘어갔는데 이제 요 상황에서 A라는 소유로 넘어갔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등기와 권리증을 A라는 소유자한테 인정했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제 실질 소유자는 C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 공신력이 있는 제도에 있는 영미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C 실질 소유자에게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A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요. 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등기와 권리증 발급하는 부분에서 꼼꼼하게 보고 하다 보니까 등기 비용도 높아지고요. 시간도 상당히 소요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도에 대한 우월성 여부인데요, 여러분들. 그 공신력 있는 제도인 레지스트레이션 시스템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그 근거를 한번 들어보죠. 그 X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라지 A에 아무래도 그 라지 A라는 사람이 X라는 부동산을 소유할 때 구매력이라든지 그 위치라든지 이런 걸 보고 있죠. 본인들이 심사숙고해서 샀었기 때문에 살 때는 항상 보면 뭐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그 뭐 여러분들이 뭐 보석이든 뭐 주식이든 뭐 어떤 것이든요. 그 살 때만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지 A라는 사람의 X 부동산의 주관적 가치는 현재 시장 가치보다 높게 이렇게 가치를 매기는 거죠, 보통은. 그런데 말해서 C가 아까 실질적인 소유자인데 C는 실질자 소유권자이면서 비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점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A가 지금 라지 A를 샀을 때 그 가치보다는 주관적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내가 있는 위치는 너무 좋아, 내가 같이 거기 살고 있지 않아도 상당히 좋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 통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분양형 호텔 같은 데는 소유자분들이 거기 좀 살지 않고 있고 직영을 좀 직접 하지 않는 경향이 좀 많고요. 게다가 어, 이렇게 그 여기에 계신 그 운영사들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적어도 실질적인 회계에 대한 모니터링과 뭐 그냥 간담회 정도라도 좀 모여서 이렇게 화상회의라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한다면은 주관적 가치도 한번 좀 높아질 수도 있을 그걸 유지할 수 있어. 처음에 여러분들 샀을 때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데 보통은 그런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만남의 그 어떤 그 소통 그 어떤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단되어 있다 보니까 주관적 가치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경향이 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호텔 같은 데는 좀 많이 일어나고 있죠. 분양형 호텔에. 자, 그래서 그 X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라지 A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받는 것보다는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공신력이 있는 제도에서 A 소유권으로 넘어간다면 인정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C에게는 부동산 소유와 손해배상은 무차별, 그러니까 동등한 입장에서 그냥 손해배상을 치러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배상은 고려하지 않고 그러면 국가 자원 전체 시스템에서는 국가 자원에서도 좀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자, 레코딩 시스템 부분에서의 보완인데요. 그 라제이가 X 부동산을 빼앗기더라도 있죠. 자, 이게 손해배상 금액을 그 본인들이 요구하는 미래 가치까지를 감안해 가지고 상향 조정해 준다는, 상향 조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 뭐 이렇게 준다면 좀 불만은 없겠죠. 그쵸? 그런데 그 실제 우리 지금 현재 법원에서 이 정도까지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또는 그 실질적인 C라고 하는 소유자가 X 부동산을 소유하고 난 뒤에 좀 A가 더 사고 싶다면 C한테 내가 사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거의 뭐 현실성이 좀 없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공신력이 없는 제도와 공신력이 있는 제도 중에서 어떤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관점에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거래가 하고 싶은 분들은 공신력이 있는 제도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개인 판단일 뿐입니다. 좀 안정적인 것보다는 좀 대박을 노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이지 않을까 제가 보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대박을 노리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등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